송혜교는 어린 시절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활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피겨스케이팅을 했는데 그 당시 핑클의 이진, 배우 한혜진과 함께 은광여고 3대 얼짱으로 유명세를 떨쳤다고 합니다. 모태미녀답게 주변에서 연예인 해볼 생각 없냐는 제안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다 스마트 교복 모델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했다고 합니다. 송혜교는 김국진과 함께 밤새지 말란 말이야 라는 유명 광고에 출연해 예쁜 외모와 귀여운 말투로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을 시작으로 인기 시트콤 순풍산부인과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 극중 오지명의 막내딸 오혜교를 맡아 애교 넘치는 대학생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말괄량이 같은 이미지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일약 하이틴 스타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송혜교는 드라마를 고르는 안목이 뛰어난 배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송혜교는 시트콤에만 출연하다가 처음으로 멜로드라마 가을동화에 도전했는데 남매처럼 자란 은서와 준서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가을동화는 최고 시청률 42.3%를 기록하며 20살에 정통 드라마 첫 주연이었음에도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주며 연기자로서 한 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같은 해 KBS 연기대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자 인기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룬과 동시에 한국, 중국, 일본에 방영되며 한류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극중 원빈과 송혜교의 대사인 사랑 웃기지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나 돈 필요해요. 라는 대사는 각종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형태로 패러디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후에 송혜교의 인생 터닝포인트를 묻는 질문에 가을동화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만큼 송혜교의 작품 중에서 가장 고맙고 사랑하는 작품이 가을동화라고 합니다. 이후 호텔리어의 일상과 호텔 경영진들의 긴장 넘치는 스토리가 담긴 호텔리어에 출연했고 당시에는 보기 힘들었던 해외 로케이션과 박진감 넘치는 승부의 세계를 잘 보여줬던 송혜교, 이병헌이라는 특급 캐스팅을 했던 드라마 올인에 출연했는데 드라마를 넘어선 스펙터클한 영상이 더해져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고 본방사수를 위해 국민의 절반이 TV 앞에 모여 앉았다는 말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송혜교는 카지노 딜러 민수연 역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과시했고 도박이라는 소재 때문에 공중파 드라마에서는 처음으로 19세 관람 불가였음에도 평균 시청률 37%에 최고 시청률 47.7%라는 대기록을 세웠고 그해 SBS 연기대상에서 송혜교는 첫 여자 최우수 연기상을 품에 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인 이후 여러 작품을 하다가 정지훈과 함께 드라마 풀하우스에 출연했는데 그동안 가을동화부터 올인까지 다소 무거운 캐릭터들을 소화했었다면 풀하우스에서는 당돌하면서 때론 엽기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은 매력을 선보였고 송혜교가 늘 외치던 아자아자 파이팅과 동요 곰새마리 애교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아직까지도 많은 팬들 사이에서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 같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송혜교는 고작 4년 사이에 주연을 맡은 드라마 3편을 시청률 40%의 고지를 올려놓았는데 이때 송혜교의 나이 겨우 24살이었다고 합니다. 송혜교는 드라마에서의 성공 이후 영화 활동에 주력했다고 합니다. 송혜교는 일본 영화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의 외치다를 리메이크한 작품인 영화 파랑주의보로 순수하고 맑은 성격의 여고생을 맡아 스크린에 데뷔했는데 동원된 관객 수는 적었지만 스크린 연기도 통한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후 영화 황진이로 또다시 스크린에 도전했는데 송혜교의 재발견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순수와 관능으로 가는 황진이를 제대로 소화했지만 긴 촬영 기간과 막대한 자본 투자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된 것과는 다르게 총 관객 수 120만 명으로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진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미국 뉴욕에서 촬영한 영화 PTC로 할리우드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송혜교의 반전이라고 할 만큼 청순한 매력을 주로 보여줬던 송혜교가 PTC에서는 매력적인 판무파탈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냈는데 각종 해외 영화제에 초청을 받으며 호평을 받았으나 독립영화인 만큼 흥행에는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후 여러 영화에 도전했지만 연기적인 측면에서는 매번 호평을 받았는데 총 12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가장 흥행했던 영화가 관객수 162만 명을 기록한 영화 두근두근 내 인생으로 영화를 고르는 안목은 비교적 드라마에 비해 뛰어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송혜교는 영화에 도전했다가 실패 아닌 실패를 거둔 상태였는데 이후 여러가지 작품 활동을 했지만 예전만큼의 큰 흥행은 기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가을동화, 올인, 풀하우스를 잇는 송혜교의 또 하나의 인생작에 출연하게 됐는데 스타작가 김은숙 극본의 태양의 후예로 사전 제작하는 드라마였다고 합니다. 사전 제작이라 여유있게 찍는다는 점과 완성도 있는 대본이 송혜교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한국 드라마 최초로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 방영되었고 첫 방송부터 15%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더니 불과 9회 만에 3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평균 시청률 28.6%에 최고 시청률 38.8%를 기록하며 16회의 채널 광고가 완판될 만큼 아시아 전역에서 신드롬급의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럽 등에서도 32개국에 판권을 수출하며 엄청난 수입을 거뒀고 각종 아시아의 모든 시상식을 휩쓸며 대표 한류 스타로서의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송혜교는 작은 얼굴로 키에 비해 훌륭한 비율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키 161cm에 몸무게 45kg으로 평범한 체형에 속하지만 자신의 체형에 맞는 옷과 메이크업 분위기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링을 시도해 꾸민 듯 안 꾸민 듯 심플하고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절제된 미덕을 선보이면서 송혜교가 공항에 나타날 때면 항상 공항 패션이 화제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적인 패션
어쩐지 보그의 표지를 찍은 한국 최초의 배우가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송혜교의 몸매 비결은 걷기 마니아로 불릴 만큼 걷기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해외 촬영을 나가면 너무 걸어다녀서 살이 빠져서 귀국할 만큼 좋아한다고 합니다. 송혜교는 세금 탈세 의혹이 있었다고 합니다. 송혜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총 67억 원의 경비 처리 중 약 55억가량을 아무런 지출 증명 서류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 중 약 25억 원을 탈세했다는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탈세가 목적이었다면 가짜 증빙을 만들어 탈세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송혜교는 가짜 증빙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 단순히 증빙을 보관하지 않았고 차명 계좌를 사용해 소득을 빼돌리는 등의 부정행위도 하지 않는 등 국세청에 조사만 들어가면 바로 들킬 수밖에 없는 단순한 탈세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송혜교 측은 세금에 관한 모든 권한은 회계법인에 위임한 상태였고 모든 잘못은 회계법인에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을 하며 경비 누락에 의한 과소납부금 총 32억 원을 바로 납부하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송혜교의 탈세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는데 모른다고 치부하기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송혜교가 모범 납세자상을 받아 3년 동안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세금을 탈세해 약용한 것이라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송혜교는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을 고소하며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송혜교는 송중기와 결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만난 두 사람은 드라마에서 연인으로 나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랑과 성공을 꿈꾸는 두 사람은 남다른 커플 케미를 보여줬는데 촬영이 끝나고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점부터 두 사람은 남다른 친분을 과시했고 송혜교는 송중기의 팬미팅에 직접 방문해 게스트로 출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송중기와 송혜교가 미국에서 함께 쇼핑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올라왔고 당시 태양의 후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열애설은 그만큼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송혜교 측은 휴가차 뉴욕에 방문한 당시 송중기 역시 그곳에 있었다. 동료로서 같이 식사를 했을 뿐이다 라며 송중기의 소속사 또한 같은 입장을 내놓으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열애설이 드라마의 종영과 함께 잠잠해지는가 싶었지만 한 매체가 두 사람이 발리에 위치한 한 호텔에 함께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고 양측의 소속사 측은 각자의 스케줄로 발리를 찾았을 뿐이라 해명했는데 그러다 얼마 뒤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를 하며 대중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드라마 촬영 당시 감독은 두 사람에게 진심을 갖고 좋아해보라는 연기 조언을 했었는데 송중기가 알아서 잘하고 있다며 대답해 감독이 약간 무안해했었다고 하는데 사실 두 사람은 태양의 후예를 촬영하면서 핑크빛 기류가 싹 떴었고 촬영이 무르익어 종반으로 치닫을 즈음 이미 연인으로 발전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송송 커플로 불리며 큰 사랑을 받으며 결혼을 했지만 약 2년 후 송중기가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며 두 사람의 결혼은 파경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했고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매체들은 송중기가 일방적으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고 대중들도 협의 이혼이 아닌 송중기가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는 것에 의아해했다고 합니다. 사실 송중기와 송혜교는 모두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눈 상태였었고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이유는 부담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협의 이혼을 진행하려면 당사자인 부부가 두 차례 직접 법원에 출두해 만나야 했고 연예인이자 공인의 신분인 두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혼 조정 신청은 당사자가 아닌 법률 대리인이 대리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원만한 합의가 있다면 협의 이혼보다 진행이 빠르다고 합니다. 결국 이혼 조정은 27일이라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되었고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끝나며 드라마에서 이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이혼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송혜교는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더 글로리로 컴백했다고 합니다. 태양의 후예 이후 김문숙 작가와 6년 만에 재회한 드라마로 송혜교 개인으로서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에 처음으로 도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하는 처절한 복수극 드라마인데 한 시즌이 파트 1과 파트 2로 나뉘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파트 1은 공개 하루 만에 넷플릭스 월드 랭킹 9위에 진입하더니 현재는 글로벌 순위가 6위에서 4위로 두 계단 오르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